예, 안녕하세요. 야, 많이 덥죠? 더워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난리에 난리, 더워서. 오늘은 도시개발법이죠? 예.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NG. 다시. 오늘 도시개발법이죠? 네. 이상해. 첫 시간부터 우리 가죠 밝게 해도 밝게. 자, 문제집은 122페이지고요. 요약집으로 말하면 이제 54페이지 붙었죠. 자, 문제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몇 개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론의 정리가 없이 문제를 바로 풀수는 그렇고요. 책이 있지만 간략하게나마 조금은 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있는 건 맞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기, 주, 지, 입, 협심, 결과 안 거치죠?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 거로 그냥 간주해버리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1번 문제. 1번이 1번. 그 1번이 여러분이 풀면 돼요. 걔가 답이니까. 자, 그러면 뭐 1번처럼 문제 나오는 건 좀 어렵고요. 뭐 나온다면 쉬운 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지 않는, 내용에 들어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절차 잠깐 보시면, 먼저 원칙이죠, 원칙이. 원칙이 뭐죠? 먼저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이 개발 계획에는 앞으로 할 사업의 모든 계획이 총망 들어있죠. 시행자가 누구고 시행 방식은 누구고 등등 다 구역은 어떻게 지정하고 다 들어있죠. 그럼 이때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럼 첫 번째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같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구죠? 시도지사하고 대장. 이제 길어요. 줄였어요. 흘렀다 이거. 잘 안 맞네. 자, 예외. 누구죠? 국장이죠, 그죠, 국장.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지정권자라고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뭐까지? 개발 계획까지도 수립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발계획도 개발구역도 모두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 지정한다. 물론 요청받아가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함을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있어요. 5가지. 책이 있으니까요. 책에. 자, 원래 누가 하는데? 자, 시도와 대장이죠. 그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지정하겠죠. 협의가 안 되면은 누가? 국장이.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 국장이. 국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하면,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과
그러니까 공공기관장도 굉장히 많지만 딱 6놈만 토, 관, 농수, 철매 요것만. 그 다음에 정보출원기관장은 딱 둘, 철제 얘만.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 있을 때에만 국장한테 지정,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 천지지변일 때 5가지가 있었죠. 예. 자, 그리고 개발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행자는 누구고, 시행 방식은 어떻고, 구역의 면적과 위치 어디를 할 것인가 하면서 그 외에 뭐 인구 수용 계획, 뭐 모든 계획이 총망으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시행 방식이 만약 한지 방식이라면은 면적 3분의 2 동의, 총수 2분의 1까지 동의 받고, 이게 ND 개념이야.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단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자라면은 동의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예외. 자, 예외는 뭐죠? 반대죠. 반대.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그랬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자,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그죠? 요 구역 안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수립해서 한번 공모해봐라. 그 얘기죠. 상금도 줍니다. 단지, 이렇게 구역 지정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원칙상 몇 년 해야 되죠? 2년 해야 돼. 2년 이내에 한다는 조건 하에 예배로 할 수 있다. 다음, 면적이 330만 이상을 되는 그때는 5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죠? 해제된다. 이럴 때 예외 규정이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미개발 지역일 때. 미개발은 그냥 만든 겁니다. 그 미개발 지역은 뭐냐? 주상공 합해봤자 30% 이하. 반대로 말하면 녹관 농자가 70%가 넘을 때죠. 그죠?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고, 생산 녹지 가능하죠? 이것도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만.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그리고 도시외, 또 관농자. 마지막 하나, 요 미개발 지역은 아니면 국장은 부동산 공급의 짱이냐, 아버지. 솔직히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뭐 도시외든 어떤 지역이든 다 예외적으로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 할 수 있는 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큼은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국장이 자기 멋대로 협의해서 지정한다 다 된다 하지만은 요것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큼은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왜? 네가 안 해도 도시외 지역은 일단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존 혜택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훼손을 좀 가능한 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죠, 법으로. 자, 그런 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 뭐 합니까? 자, 시행자. 그러면 누가 시행할 것인가 라고 시행자를 지정하죠. 시행자. 자, 요 지정 누가 하죠? 시행자 지정은 지정인이가 바로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때 시행자는 그게 뭐 있었죠? 공공시행자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여기서 국장 지정 사유에 있었던 공공기관 토, 관, 농수, 철매 책이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정부 출원기관 정출기관 철제,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죠. 두 번째 민간시행자 많지만 두 가지만 알아듣죠. 두 가지만. 다섯 번째가 토지 소유자 땅 주인들이죠.
환지 방식으로 하든 수용 방식으로 하든 혼종 자유입니다만 단 수용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1을 반드시 소유하라. 즉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를 확보하라는 얘기죠. 예,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만들어낸 단체죠. 그죠? 뭐죠? 도시개발 조합. 줄여 조합. 조합은 하나의 시행 방식밖에 안 된다 그랬죠?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냥 전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안 돼요. 혼용 방식 안 되고 무조건 100% 전부 환지 방식이다. 조합이 결성됐다는 얘기는 시행 방식은 이미 정해졌다.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 외에 능력 있는 자, 등록사업자 등등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공동출자법인은요, 요겁니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지분이 공공이 많으면은 그건 공공시행자로 부르고 민간이 많으면은 민간시행자라고 부를 뿐이다. 이것이 이제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입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할 때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요, 공공이면서 있는 도시에는 뭐야? 얘는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바로 비행정청이다. 공공기관, 토관, 농수, 철매, 정부 출연기관, 철제,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지만 행정청은 아니지, 그죠? 예. 나머지는 민간이면서 행정청이 아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시행자들이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 테니까 하고 구역을 당신들이 구역을 좀 지정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자, 제안한다. 누구한테? 아니죠. 지정권자 아니죠. 특도시군구한테. 일단은 제한권자는 가장 행정청의 위기의 질서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도시군구한테 합니다. 특도시군. 여기 원래 특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했었죠. 그죠? 개발법은 아직 특시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과 실무가 좀 달라요. 도시개발법상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 올해 아마 끝나면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많이 개정될 겁니다. 아마 지금 내년에 공부할 분들은 미리 얘기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개정돼. 지금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않고 뭐 국토법도 그렇고 정비법은 뭐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안 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년에 오기 싫은 사람은 반드시 올해 합격하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구역 제한할 때 민간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여기 민간 안에서 민간 면적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하더라? 동의 필요해. 이제 뭐도 포함해요? 그럼 지정권자도 포함합니다. 자, 항상 제한자가 나오면 반영 여부 통보 있죠? 반영 통보, 무조건 통보, 반영 여부 통보 1월입니다. 통보 무조건 1월. 연장도 1월입니다. 1월. 여기서 국장할 때 국장 아까 제한 사유도 무조건 반영 여부 통보 똑같이 1월입니다. 연장 1월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요, 특도하고 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시도지사한테. 법에는 시도지사, 대통령령에 가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특광도라고 나옵니다. 약간 달라요. 그죠? 큰 틀에서는 맞잖아요. 큰 틀에서는 시도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일반 시장과 군수는 누구한테? 도한테. 군은 특광한테. 그렇죠. 이렇게. 자, 심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자문.
아시겠죠? 자문을 거쳐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한 요청 제한. 얘는 요청. 그러니까 자문을 왼쪽에 쓸게요. 요청.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한과 요청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중에 나오겠죠.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이 하든 뭐 나아가서는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사업 들어가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실시 계획에 뭘 포함시켜라? 자, 시 포함되고 또 하나 있죠. 그 지구단위 계획이죠. 특히 요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실시 계획에 있는 것이지 개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이럴 때, 자, 밑에 그 원칙입니다. 원칙. 실시 계획은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뭐라고요? 인가 신청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예배적으로 할 때는 예주 그죠? 가서 예배니까.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할 때는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똑같이 해도 인가 신청까지 얘도 몇 년? 똑같이 해도 3년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을 되는 5년에도.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요거 위에 거는 예외일 때입니다. 일단은 여기 5년. 요거 5년. 그죠? 5년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개발? 복합개발입니다. 복합개발. 요 연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해제 사유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 좀 이따 또 하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가면서 합시다. (122페이지) 자,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풀어봐 주세요. 동그라미는. 자, 2번 바로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요거죠, 그죠? 위에 거. 그래서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2번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뭡니까? 맞죠, 그죠? 미개발지역.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 4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어디에? 상업지역에. 맞죠,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은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 100분의 30이죠. 30%. 40%가 아니죠. 30%, 여기도 100분의 40 이상도 아닙니다. 뭡니까?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다, 이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답 5번이죠. 자, 3번.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틀린 것.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즉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이죠. 2번 시도의사도는 대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3번 환지 방식일 때는 나오죠. 그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이 와가 중요해. 이게 만약에 토지 소유자 또는 하면 틀립니다. 와. 엔드의 개념이에요. 엔드의 개념. 이거 와.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겠죠. 4번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나오죠. 끝에 주거, 생산, 교통.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합 기능입니다. 이게 줄이면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맞고요.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 계약을 수립 변경하는 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정권자가. 아시겠죠? 지정권자가 한다. 지정권자가 하고요. 시행자는 이제 요청하지, 요청. 예. 자, 4번 동그라미 주고, 지금 뭐, 개발 계획은 책에 있으니까, 요약집에, 거기 있는 내용이니까 뭐. 자, 넘기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그러니까 먼저 지정된 도시군 기본계획, 나중에 후발로 수립되는 것이 개발계획이니까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죠. 예, 1번 맞죠. 2번 기준. 그죠? 조례 아니죠? 예, 틀렸죠. 3번 어린이집 계획,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지 보세요. 특히 54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오시면 뭐 1, 2 이죠? 1은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2번은 시행기간, 3번은 결합, 분할 결합 이런 것들이고요. 4번은 시행자, 5번은 시행 방식, 6번 동그라미 6번. 6번은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보건 의료 시설 및 나오잖아요.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 그죠? 요거는 얘기했죠. 복수할 때마다 읽어준, 나처럼 소리 내면서 읽어주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도로, 상하수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7, 8, 9, 10은 묶어서 박수세단. 이게 뭡니까? 박수세단. 요 7, 8, 9, 10에 대해서만 원칙과 예외가, 그러니까 현재는 원칙. 그러니까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로도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라고 말 나왔을 때는 오로지 7, 8, 9, 10 박수세단. 요 아시겠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박, 수용사용의 수, 세입자의 세, 단계적의 단, 이렇게 단성무식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니까 5번에 3번에 보니까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죠. 어린이집 개발 계획은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요약집에 보시면은요 11번 11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영자가 빠졌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데 그걸 들여다봐야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야 되지 또 이것도 대통령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포함이 된다.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라. 아니죠. 바로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는다. 환지 방식일 때. 5번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실시 계획이 있죠. 실시 계획에. 자, 6번 여러분들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요약집 55페이지 한 번 더 옵니다. 상가로 4번 전부 그죠? 환지 방식이 환지 방식. 1번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죠? 민간 시행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동의요건이 미달되면은 즉 국공유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국공유지도 포함된다 그 뜻이죠. 사유지 동의가 미달되면 국공유지 찾아가서 동의요건 충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포함되고요. 니은 공유 1명, 구분소유자 각각. 그죠? 디귿 증가하면 제외. 간단하게 철회하면은 제외. 그 다음에 소유자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기존. 그죠? 기존 아시겠죠? 기존 소유자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국공유지 포함, 공유 1면,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 제외, 철회도 제외, 변경 기존.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풉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문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틀렸죠?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뭡니까? 공유는 한 명이 한 명, 각각이 아니죠. 한 명. 틀렸고요. 3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제외죠. 철회하면 동의수에서 제외. 답 3번이네요. 4번 구분소유자 각각. 저를 봐요. 이것이 이제 정비법 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구분소유자 각각 맞아요. 101호 A거, 102호 B거, 그죠? 하지만 한 사람이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여러 개 있습니다. 101호도 A거, 102호도 A거,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구분소유권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하나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세요. 그것만. 그 다음에 4번 했고요. 5번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변경된 아니죠? 기존. 왜 그럴까요? 사람만 바뀐 겁니다.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하라 그 얘기죠. 예. 변경된 사람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맞고 다른 것들은 틀렸네요. 자, 7번 하지 마세요. 7번 X 하지 마세요.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8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그랬죠? 자, 아까 얘기했었죠? 박수, 세, 단만 빼면 되겠죠? 1번이 박, 2번이 수, 3번이 세, 5번이 단. 정답 4번. 이건 단수 암기입니다. 단수 암기. 넘기세요. 자, 9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내가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자, 10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 책은요, 거의 몇 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문제가. 책이 좋아하나 봐, 저자가. 내가 쓰면 이거 다 바꿀 거야. 다음 중, 그죠? 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묶인 것이 옳은 건 이렇게 해야 맞지. 좀 더, 그죠? 예. 이거는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1번 국가가 할 때 맞죠? 예, 기억은 맞고요. 니은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 아니죠? 국장과 같은 레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죠. 틀렸고요.
디귿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일단 30만 이상이니까 맞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 저를 보세요. 제안 누가 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의 장이 제안하죠. 공공기관장은 토관, 농수, 철매죠. 예전에 예. 정부 출연기관은 철제, 예죠, 그죠? 지방공사 아니죠? 예, 틀렸어요. 그래서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가 없지요. 리을 천재지변 맞네요. 미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얘가 누구죠? 그렇죠. 중앙행정기관 장이죠. 장이 10만의 규모는 면적은 안 중요해요. 뭐 면적 관련 없는 거니까 10만이든 5만이든 뭐 100만이든 관계없습니다. 규모로 요청할 때 맞죠, 그죠? 예, 그렇죠. 다음에 비읍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친다.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누가 합니까? 시도와 대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해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협의가 안 된다, 그건 맞아요. 협의가 안 될 때 그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미음 몇 개입니까? 몇 개요? 물로? 3개. 자, 11번. 자,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 중에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딱 3놈만 못 합니다. 뭐죠? 국가, 지자체, 조합. 아시겠죠? 국가와 지자체는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안 하겠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조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 소유자가 현재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죠? 토지 소유자가 없을 때, 없다면, 조합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합은 좀 더 있다가 나와. 이따가. 그래서는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얘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3번 조합. 그죠? 조합. 그래서 11번은 여러분이 그냥 동그라미 했지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해보시고. 왜? 이것이 12번에 또 똑같이 나와요, 또. 1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내용 틀린 것. 1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도시군구역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예. 결국은 12번의 1번 지문이 11번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답 1번이죠. 국지조를 제외한, 그랬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예. 없죠. 2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동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거요. 민간만 3분의 2입니다. 그죠? 지상권자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2번에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 맞잖아요. 만약에 2번 주어가 뭐 지방공사다 이렇게 공공 떠버리면 틀립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 잘 봐야 돼요. 3번 제한자라면 무조건 통보 1개월 이내, 연장도 1개월 그랬죠. 4번 토지공이 저를 보세요. 예죠? 토지공이 아까 여기 나올 때 공공시행자 누굽니까? 토관, 농수, 철매, 맞죠? 토지공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맞죠? 예.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줄거세요. 면적이 가장 큰 지역 맞는 겁니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군구역에 제한해라 그 얘기죠. 여기가 북구죠. 북구하고 담양군하고 걸쳐 있어요.
만약에 담양군이 더 넓으면 담양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곳으로 가서 제한하라 그 얘기죠. 자, 넘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적 규정은 자,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57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페이지. 우리 들어 보세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국토법은 아무래면은 하나의 개발행위, 특정한 지역의 개발행위라면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니까 개발행위에 비해서는 흔한 말로 헐 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면적이 국토법은 이하라면 얘는 이상, 미만이라면 얘는 이상. 그러니까 국토법상은 주상생자 1만 미만, 얘는 반대요. 주상생자 1만 이상, 반대. 그리고 국토법 공관농 3만 미만인데 개발법은 도시지역과 도시를 구분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하면은 남는 거는 공 3만 이상 됐죠? 그리고 보선 녹지는 국토법은 5천 미만이지만 개발법은 사업할 수가 없다. 빼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도시 외에는 얼마? 도시 외에는 30만. 얼마라고요? 30만 이상. 그런데 그 면적 구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4차선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그때 얼마요? 그때 10만. 그때 10만 이상.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었죠. 예. 절로 봐요. 다시 한번.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외 30만 이상.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 나와있지만 아파트 연립을 지을 때 안에 뭐가 있습니까? 4차선이 확보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있어요. 그때는 얼마라고요? 10만 이상이면 된다. 해서 아연초사. 그렇죠? 시작. 아연초사. 뭐라고? 시작. 아연초사. 아파트 연립 짓고 싶어요. 초등학교 있어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때는 10만. 원칙은 얼마라고요? 원칙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개발 지역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표 밑에 원칙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안 나오죠. 보존 녹지를 뺀 녹지 지역 생산 자연 녹지 그 외 관농자 도시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미 수립되어 있는 우리가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거기에서 정한 대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라 그 얘기죠.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현재 두 계획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즉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만 기준 적용 배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면적이든 계획이든 신경 쓰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면적이 1만 이상 안 나와도 돼요. 아시겠죠? 계획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자, 기억 뭐라고요?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 취락지구 여기서 말하는 취락지구는 일반적으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아시겠죠? 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 자연취락지구이다. 시골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그 굉장히 많은 조막 크든 작든 있는 그 마을이 전부 다 뭐라고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마을이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어요. 여기는 1만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말 이상하잖아. 이 지역은 사람이 별로 안 살아. 가구 몇 개 안 돼. 안 된다고 네 맘대로 막 건물 짓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 이해하면 돼요. 개발진흥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마찬가지.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넘기세요. 국장에 당연히 지 맘대로 하겠지. 그죠? 다만 하여튼 국장이 국가 규정 발전 얘기 나오면 요정만큼 무조건 빼라. 어떤 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정만큼은 국장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적 등 기준 적용을 배제한다. 취, 개, 지, 국. 자, 취가 뭐예요? 취락지구. 개발지형지구.
지그전의 계획구역, 국장 등등 됐잖아. 국장 등. 취계지국. 다 같이 시작. 취계지국. 한 번 더 시작. 취계지국. 자, 하는 김에 거기 쌍가루 6번 잠깐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역을 지정할 때에 요건 순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 계획의 내용에 있는 첫 번째 구역의 위치는 뭐고 면적을 얼마고 거기에 맞게끔 내 맘대로 여기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요건 지정 절차고, 그죠? 지정하기까지 과정이에요. 요건 순서고 여기 지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어 가지고에 뭐겠어요? 절차.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입안하기까지의 과정 절차가 있고 결정권자도 아무리 입안해달라고 와도 결정하기 전 또 결정권자 해야 할 또 과정 절차가 있듯이 지정권자도 순서는 맞지만 그죠? 맞지만 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절차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바로 기초조사가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선 조사가 의무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얘는 뭐야? 반드시? 얘는 뭐야? 의무적. 왜 그럴까요? 이미 여기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잖아요. 그 계획에 맞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이미 벌써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 없다면은 하고 그 의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초조사를 거쳤다면 아까 말한 뭐 기, 공, 지, 수, 협, 심, 승공 왜? 기는 의무적이니까 반드시 했단 말이죠. 그런 곳에 지정할 때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아까처럼 계획이 없는 곳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뭐라고요?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하라. 이럴 때는 안 했는데 그럼 해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항상 하는 게 잘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의무적인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해라 대신에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 거칩니다. 의견 청취. 여러분들 의견 그러면 항상 우리 배웠잖아요. 의견 듣는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청회 거치면서 듣는 게 있었죠? 누구 듣죠? 주민하고 전문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도 기주지입. 듣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얘는 공람 절차와 공청을 통해서 듣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 의견 들어요? 주민 의견 듣고 또 그래, 전문가 의견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 듣는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공람 절차가 있고 두 번째 뭐요? 공청회 절차가 있다. 요 두 개 다 합니다. 근데 공람은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약간 한두 개만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공람한다. 2개 이상 신문에 공고한다. 공고. 근데 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도 가지고죠. 1000명 광고하면 돈? 한 반만 광고해도요, 막 몇천만 하잖아요. 5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신문에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공고합니다. 근데 홈페이지는요, 돈 안 들어가요. 신문은 돈 들어가. 그러니까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 하지 말고 어디다라고요? 공보해라. 공보해. 단 공보해 하고 플러스 또 어디 하라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인터넷은요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뭐 무조건 그냥 뭐 관계없이 해도 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문에 하지만 얼마 미만? 10만 미만. 10만 미만 공보에 공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신문에 하든 공보에 하든 인터넷 홈페이지 하든 간에 주로 보는 것이 뭘 봅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보죠.
요즘 누가 신문 봅니까? 거의 안 보잖아요. 인터넷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인터넷, 신문도 인터넷을 봐, 그죠? 보잖아요, 다들 요즘. 하여간에 공람은 14일 이상. 똑같아요. 저를 봐요. 국토법은요, 열람이 열람. 표현이. 국토법상 공고 열람이죠. 개발법은 공고 공람인데, 국토법상 열람이나 개발법상 공람이나 같은 말인데 아마 법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따로 쓰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준공검사니 준공인간이 사용 승인하듯이 그래서 얘는 공람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람기간 내에 나 의견이 있어.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지정권자 그 내용을 받아보고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통보는 얼마 이상? 국토법은 60일이고 개발법은 30일이에요. 이건 달라요. 30일. 그런데 공청회는 당연히 공청회는 무조건 14일 전에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니은 나 면적이 100만 이상을 되는 반드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에요. 얼마에서 면적이 100만 이상. 그래서 개발법은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일단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여튼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100만 미만이면 개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거치죠. 이렇게 협의. 세 번째 협의하고 심의 거친다. 그때 협의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기업 협의, 심의 거쳐라. 니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저를 보세요. 이것도요, 국토법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국토법, 저를 봐요.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파트 할 때 기억납니까?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미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 지구단위 계획 그 자체가 구역 지정 이후에 3년에 최장 3년에 걸쳐서 기, 주, 지, 입, 협, 심 결구 거쳐서 수립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국장과 협의라. 국가 계획은 국장과 협의라. 면적이 100만 이상. 바로 이거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 구역 지정할 때에 국가 계획이다. 국장과 협의해라.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이다. 국장과 협의해라. 뭐 10만, 1만 이상 나왔죠. 30만 나왔죠. 10만 나왔죠. 그죠? 10만 더 나왔죠. 또 나왔죠. 100만 나왔죠. 330만 나왔죠. 4번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 지정되거나 그러니까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요거는 원칙적으로 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요 위에 거, 그러니까 앞에 원칙이든 예배든, 그죠? 원칙이든 예배든 하게 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공람시켜라. 하여튼, 열람인데, 하여튼 국토법상 열람이라는 단어는 개발법상 전부 다 뭐라고요? 공람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되면은 고시하고 공람이라. 공람 얼마 이상? 그죠? 요겁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요거는 요거고요. 이렇게. 밑에 거고요. 또는 예배할 때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뜻이죠. 요거는 변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공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람을 시키는데 이때 공람 얼마 이상? 그렇죠. 14일 이상이다. 자, 문제 한두 개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문제. 자, 13번은 동그라미 하세요. 풀어봐 주시고요. 어차피 14번 할 때 설명할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2만의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맞죠, 그죠? 예, 맞잖아요. 주상생적 1만 이상 가능하죠. 답 1번.
2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1만의 공업지역. 틀렸죠? 공업지역은 무조건 3만 이상. 3만 이상.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뭡니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죠? 수립되지 아니하던 수립되는 간에 그건 관계없이 아까 말한 저를 보세요. 재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만 계획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공부한 대로 그냥 풀면 됩니다. 3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만의 자연 환경 보존 지역. 일단 도시에 지어 있는 30만 맞긴 맞죠, 그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안 되죠, 그죠? 얘기했잖아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 딱 하나.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는 도시 외 지역이죠. 얼마 이상이죠? 30만 이상. 그러니까 10만 틀렸죠. 5번은 볼 거 없네. 맨 끝에 보존 녹지 아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15번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그럼 뭡니까? 면적 제한을 적용치 아니하는 것 뭐죠? 취계지국. 1번이 뭡니까? 1번은 도시 외지역. 일단 없잖아요. 답 1번이잖아요. 2번은 취 끝에 3번은 계, 4번은 지, 5번은 국. 근데 국은 국인데 항상 요거는 제외. 뭐가? 그렇죠. 이거 나와야 돼. 만약에 5번 지문이 14번에 3번처럼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취, 계, 지, 국을 알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